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짚고요. 사도광산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국제개발협력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하는데 이게 소위 기술관료, 테크노크라트에 의해서 주도한 영역이다라는 이야기가 많고 사업 방식도 사업 주체도 다양하고 그렇다 보니까 국회가 예결 사건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간 많은 발전도 있었고 전 그래서 좀 이제 장래의 미래적 관점에서 조금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제가 특히 한 나라, 제가 방문한 적이 있고 국제기구와 같이 일을 했었던 에티오피아 기준으로 봤더니 불용액 외교부에서 코이카로 교부된 돈 가운데서 외교부 차원의 불용액이 12억 원. 네, PPT 띄워주시겠어요? 코이카도 불용 처리가 된 게 있어요. 근데 이거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해당 없음 이렇게 국회에 보고를 하셨어요. 심지어 코이카 사업 집행 잔액 이런 식으로 간단히만 기술돼 있어서 어떤 지점에 어떤 사항으로 당해액이 불용액인지 등등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국회 보고자료 재검토하시고 잘못된 부분 오늘 안에 수정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사항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네, 수정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직원이 실수했다고 보장을 네, 수정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사도광산 관련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 군함도는 결국은 부도수표 받은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무를 받겠다. 어떻게 보면 외교부의 협상 전략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억울해하시는 어떤 측면을 살펴보면은 도쿄에다가 전시관을 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곳이지 않느냐 등등의 얘기인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이게 그럴싸해 보이는 수표보다는 당장 적더라도 현무를 받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사고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자,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과거 사료 전시 문안을 일찍이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일본은 수용하지 않았다. 당초에 외교부가 자화자찬했던 또 오늘도 반복했던 그런 내용에 대비해서 우리의 요구를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사후에 의원실에 인정했습니다. 이 정도면 협상을 결렬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제가 네, 마저 하고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추도식 개최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일자, 장소, 구체적인 참석 인사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 주체가 정부인지 아닌지, 민간에서 하는 것인지, 또는 우리 한국인 노동자, 조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두루뭉실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행사인지, 어떤 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과연 현물일까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한일 협의를 개최한 일시를 자료를 받아봤는데 6월달 보류 이후에 갑자기 급물살을 탑니다. 늘 한 달에 1회 정도 하다가 6월에 4회, 7월에 6회입니다. 결국 이거는 보류 결정에 당황했던 일본 측의 에너지로 협상이 이어간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가운데 결국은 특정 시한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결국 동의해 줄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흘러간 협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3개의 전시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장에 사도광산을 소개하는 나름의 방식으로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3개의 전시관 가운데서도 나머지 하나는 차치하고서라도 키라리움 사도 그리고 향토박물관, 이 2가지 중에서도 왜 향토박물관인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구글 맵이에요. 제가 그냥 검색을 해봤어요. 키라리움 사도는요, 지금 여기 댓글만 보더라도 300개가 넘는 후기가 있습니다. 아이카 향토박물관은요, 16개예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가관입니다. 키라리움 사도는요, 사도를 가기 위해 무조건 예습을 하기 위해 방문해야 할 곳, 시설 좋다 이런 평이 전부입니다. 근데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홍보도 안 돼 있고 시설도 노후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은 곳에 숨겨놓기 위한 전시 내용 이제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숨겨놓기 위한 조건인가? 이것을 과연 우리는 부도수표 대신에 받았어야 될 마땅한 현물이라고 볼 수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저희가 부동의하더라도 등재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 외교부가 설명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전제로 하고서라도 협상을 결렬하는 방법도 사실은 국제사회 그리고 사도광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고 동의를 구해가는 데 있어서는 저희는 유리한 협상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결렬을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자찬에 일관했는가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관련해가지고 일본의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조차도 강제 동원을 감추려 넣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고요. 또 아사히 신문은 애초에 일본 측이 이런 고난의 역사에 진지하게 마주 앉아서 임했다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복잡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발이 아닌 일본 내의 자성의 목소리도 언론인을 통해서 있습니다. 저는 관련한 문제 가운데서 또 하나를 더 짚으려고 하는데요. TF 멤버 중에 한 분이 밝힌 내용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이후에 일본에서는 가해 역사에 대한 직접 언급하는 게 금기가 된 상황이다. 그래서 직접 발언을 더 이상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강제성은 내심 부인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forced to work이라는 과거 발언을 지금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가 없다라고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 듯이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결국 앞으로 남아있는 또 광산도 우리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광산 역시도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이 근대 문화유산과 관련해서는 강제 동원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번에 협상의 이런 후퇴가 저는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가 억울해했던 부도수표가 아니라 그래도 현물 받았잖아요 했는데 이게 받아 마땅한 현물인가? 차라리 부도수표를 남발했다라고 국제사회에 어필하는 것이 마땅한 협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이준영 답변을 장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정 의원님 마지막 말씀 차라리 부도수표일지언정 부도수표를 남발한다는 그런 비판을 국제사회에서 받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았겠느냐. 저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심정적으로 그러한 평가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19년 전에 똑같은 경험을 했고 또다시 9년 후에 재판이 되는 이런 협상을 하면서 역시 그 부분입니다. 일본이 그렇다면 결렬시키고 끝까지 가든가 아니면 투표를 가든지 아니면은 등재 반대하고 결국은 이런 모든 우리 협상을 무효화하고 등재 반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판단의 근거가 있고 옵션이 가능한 거겠지만 저는 등재 반대가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에 저희가 그러한 아픈 과거의 역사를 기록에 남겼고 그게 부도수표가 됐을지언정 그 이후에 그걸 교훈을 삼아서 실제적인 이행 조치를 또다시 확보해서 또 다른 기록을 역사에 남기고 그걸 바탕으로 또 다음번에 이런 게 있으면 또 다른 역사를 기록을 남겨서 축적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지 국민 한풀이 하듯이 등재 반대해서 그냥 자폭하듯이 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좋은 건지 저는 하여간 그것도 평가하기 나름입니다만 하여간 그런 깊은 고민을 하면서 국익 수호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도수표이지만 그것도 저는 챙겼습니다. 부도수표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부도수표도 챙기고 그 다음에 현금도 더 챙겼다는 게 제 이번 협상에 대한 제 나름의 평가입니다. 자, 다음은 김준영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난번